안녕하세요. 무지개 선녀입니다. 오늘은 가위 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쯤 가위를 눌려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안 눌려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가위를 왜 눌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가위 눌림 저는 살면서 한번 눌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참 막 예민하고 되게 피곤할 때인데 네. 검은색 옷 입으신 분이 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양쪽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아무 힘도 못 쓰겠고 네. 제가 막 혼자서 뭐라 욕하다가 딱 깼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 몸이 허하거나 네. 뭐 기가 좀 약하면은 네. 가위를 눌린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기가 세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무당이 된 사람들은 기가 약해서 무당이 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가 센지 안 센지 그건 본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위를 눌리게 되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형상을 볼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위를 자주 눌려보시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가위를 눌리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가위 눌림은 집터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서 자게 되면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맥이 흐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맥봉을 사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양손에 들고? 네, 엘로드. 그걸 엘로드라고 해요? 네. 선생님도 그런 거 댁에서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하셨어요? 저는 안 하죠. 그냥 느끼니까? 집에서 제일 약한 흐르는 쪽으로 방 쪽에서 자는 방향을 바꿔서 주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어쩌다가 집 전체에 수맥이 흐르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체 그럼 수맥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맥봉 엘로드 이게 반응을 계속 한다 그러면 집안 전체에 네. 그럼 거기는 집 자체가 기가 엄청 세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맥이 다 흐른다고 보면 되죠. 이런 분들은 집을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역매 체질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로드로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은 햇볕이 잘 들고 양쪽으로 바람이 잘 통하고 땅의 기운을 받으려면 너무 높지 않는 층수를 권해드려요. 5층에서 6층 정도. 그러면은 뭐 5층에서 6층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파트들 요즘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네.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중층도 아니고 약간 저층, 네. 중저층 정도? 네. 그리고 피해야 하는 집은 반지 하나 1층, 간혹가다 1층에도 곰팡이가 벽을 타고 흐르면 100% 수맥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통풍이 안 되는 집이나 곰팡이가 피어오르면 보통 거기에다가 도배를 다시 하거나 페인트 칠을 다시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시다 보면 그런 건 다시 곰팡이가 일어나요. 수맥이 흐르거나 음기가 강한 데는 귀신들이 거기서 힘을 키우거든요. 어느 정도 힘을 키웠을 때는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돼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방에서 딸그락 소리가 난다든지 거실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위 눌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방에 5명이 잤는데 한 명이 눌릴 수도 있고 2명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눌린 분들은 역매 체질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명이 다 눌렸다고 하면 기운이 매우 강한 귀신입니다. 주파수가 필요 없이 누를 수 있는 기운이 강한 귀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눌리시는 분들은 역매 체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며 신의 기운이 어느 정도 뻗쳐 있거나 위에서 빌었던 분들 그리고 위에서 무당을 했던 집안의 자손 이런 경우 역매 체질이신 분들이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위를 많이 눌려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위를 눌리게 되면 정신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 눌림 현상이 심해져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무속인 분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가위를 눌리게 되는 시점은 잠들 때 내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 현실과 꿈, 경계 지점인데요.
나를 누르는 귀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수맥이 흐르면 기운이 더 강하게 플러스가 됩니다. 가위는 귀신의 기운으로 눌리는 것이며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기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눌리는 현상도 다른 것입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할 때 손가락을 하나 피고 2개 피고 3개 피고 4개 피고 5개를 피고 손가락을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마치 뭔가 나를 누르고 있던 기운이 답답함이 없어지면서 깨어나거든요. 그런 위치를 바꿔서 한번 주무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자는 방향을 좀 바꿔서. 네. 그리고 완전히 가위를 눌려버린 상태면 내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최대한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손가락 하나를 피려고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가위를 눌려버린 상태면 손가락 하나 피는 것도 힘이 듭니다. 손가락 하나 피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손가락 하나를 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가위 눌림 비방이라고 밥그릇에 소금이나 팥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건 전혀 제가 지금까지 가본 집 중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귀신들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직접 맞지 않으면 효과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눌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비방을 썼을 때 그죠? 네. 꼭 가위 눌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손을 잡았다든지 팔을 잡았다든지 영안이신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깨가 무겁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 귀신들이 주변에 항상 서성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네. 뭐 가위 눌림 비방법 이런 것도 이제 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네. 가위 눌림 이 부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가위 눌림이 부적으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적을 써주시는 분의 신의 원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귀신이 지방령, 인기, 잡기, 악기, 보통 귀신을 분리하자면 이렇게 귀신들이 있는데 누르는 귀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귀신인지 직접 그 사람을 봐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가위 눌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빙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경우 간혹 호흡곤란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신데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보면 심장마비라고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많이 고통스럽고 저 또한 그래봤기 때문에 하루하루 잠드는 게 힘들고 점점 이제는 내가 이상해져 간다는 걸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역매 체질이신 분들도 일반 체질로 전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상담 받으시고 일상생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갑진년 편안하게 지내보길 신령님께 빌어봅니다.